게이트 플러즈 박근홍의 인디월드. 네, 휴일 이 시간은 박근홍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의 셋째 주. 아마 중부지방쯤에는 이제 내려오시면서 단풍도 많이 보셨겠어요. 아, 그렇죠. 네, 단풍이라든가? 네, 단풍이라든가 뭐 단풍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있겠죠. 은행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은행도 있고, 예, 단풍도 있고, 예, 네. 울긋불긋 이렇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그러면 조만간 또 겨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아, 겨울이군요. 네. 야, 한 것도 없는데. 그러네요. 네. 그 말씀 왜 하셨어요? 절망적이네요, 갑자기. 제 올해 유일한 수학은 네. 어떤 인디월드? 인디월드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국의 수학도 인디월드? 뭐 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정말 대허를 낚았습니다, 저희가. 자, 박근영 씨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은 두 팀의 음악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예, 사실 이제 사실 제가 야구를 잘 안 봅니다만 네. 이제 슬슬 또 프로야구에 어떤 포스트 시즌이 이제 한참 이제 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두 밴드를 모셔봤습니다. 오. 타카피하고 네. 지금 이제 천국에서 야구를 관람하고 계실 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마음이 짠해지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우선 타카피의 음악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타카피도 꽤나 오래된 밴드잖아요. 타카피도 사실 정말 인디 1세대죠. 음. 97년에 결성을 했고요. 4인조 펑크록 밴드입니다. 네. 멤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멤버가 너무 많이 정말 너무 많이 교체가 돼갖고 사실은 지금 타카피를 거쳐간 뮤지션들만 합쳐도 한 밴드 5개, 4-5개는 만들 수 있다. 그렇군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네. 지금 시조새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 기타 치시는 한영훈 씨,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사실은 타카피 처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와 네. 부럽다 오. 이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과거의 기타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제 친구를 비롯해서 네. 여러 뮤지션들이 어떤 정말 거쳐간 인디 밴드계 사관학교 같은 그런 밴드. 네, 타카피입니다. 그게 정말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타카피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되고 싶다라는 로망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타카피가 홍대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요. 사실 제가 타카피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어떤 성인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예? 성인 잡지에 네. 인터뷰가 나왔어요. 타카피에. 그래요? 그때는 정말 타카피가 아니라 치킨헤드라는 이름을 했던 때 어떤 인터뷰였는데요. 치킨헤드. 네. 그거에서는 곧 말씀드릴 텐데요. 영어로 해서 다행이네요. 네. 예. 어쨌든 치킨헤드 그때 그 보컬 김재국 씨가 네. 자기는 전생에 닭이었기 때문에 평생 소리를 지르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를 하셨던 그 얘기 본인한테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사실은 이 타카피에서 치킨헤드로 바뀐 데 또 연유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타카피 해서 이제 삼별초 어떤 고려시대 네. 몽골의 최후까지 저항한 어떤 군대 삼별초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네. 그래서 삼 해서 그 뜨리 그리고 별 다를 별이니까 어나더 해서 그걸 줄여서 뜨리 어나더니까 TA. 그렇게 줄여서. 그리고 초가 무슨 복사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카피. 그래서 삼별초를 이제 줄여서 타카피로 한 건데. 그래서 한별초를 굳이 영어로 만들어서 그걸 예. 줄여서 타카피가 됐군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뜻이 정말 가상합니까 진짜. 가상하네요. 네. 시도가 가상하네요. 네. 네. 했는데 이제 어떤 처음에 삼별초를 원래 하려고 하셨다가 그냥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서 타카피로 바꾸셨대요. 근데 네. 이걸 이제 중간에 치킨헤드라는 이름 바꾸는데요. 그때 소속사 사장님과 좀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타카피라는 이름을 듣고 근데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그 소속사 사장님 사모님께서 타카피라는 이름을 듣고 야 멋있다. 밴드 이름이 닭과 피야. 잘못 들으셔서. 잘못 들으셔서 닭과 피 어. 치킨 앤 블러드라고 거기서 어떻게
좀 연휴가 돼서 이제 밴드가 치킨헤드가 됐대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치킨헤드에서 타카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타카피, 닭과피. 어우, 네. 정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그때는 다 빵 터지셨는데 들으신 분들. 아, 빵 터졌어요. 아, 닭과피. 앞으로 이제 타카피 얘기하면서 닭과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아, 김재욱 그래요? 씨가. 예. 어쨌든 간에 거기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쳐 삼별초에서 뭐 치킨에 대해서 타카피 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99년에 치킨헤드에서 다시 또 2002년에 타카피로 돌아와서 네. 정규 1집 플라이 하이 내시고요. 뭐 2004년, 뭐 2007년, 2009년 뭐 계속 앨범 내셨고요. 최근에 이제 2013년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본격 인생이라고 본격 인생. 예, 앨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또 멤버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멤버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김재국 씨의 성격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원래 밴드라는 게 처음에 어떤 대부분 이 밴드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이나 명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타카피 같은 유명 밴드면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음악이 안 맞으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 네, 자연스럽게. 네네. 또 그래서 뭐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쵸. 보면은 다 이렇게 다 인사하고 또 활동하고 있고, 그럼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정말 노련한데요, 타카피? 예, 사실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뭐 어떤 홍대 씬의 뭐 부처 특정 종교의 어쨌든 간에 어떤 살아있는 보살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타카피도 어떤 와이나처럼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와이나처럼 어떤 꾸준히 활동을 했었지만 이렇게 확 터지는 그런 어떤 전국적 인지도를 쌓을 만한 그런 계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조폭마누라나 뭐 위대한 유산, 영어 완전 정복 뭐 이런 영화들 OST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쭉 이어가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OST로 참여를 하면 기억 속에 쏙 남기도 하고 네. 또 대중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를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자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디 뮤지션들이 작곡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그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굉장히 유명했죠. 거기 카메오로도 출연하셨대요. 아, 진짜요? 네. 영화를 안 봐서 저도 안 봐서. 네, 빨간 머리 뭐 이렇게 나오신다는데. 그래요? 오. 이제 영화 배우? 네. 영화 배우로 네.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대중들과 이 영화나 드라마 음악으로 좀 더 가까워진 그런 타카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곡부터 먼저 들어보죠. 예, 3집 슈퍼스타에 수록된 동명 타이틀곡 슈퍼스타 듣겠습니다. 이 밤이 오면은 난 꼭 할 일이 있네. 그대와 함께 난 꼭 할 일이 있네. 사랑하는 그대와 두 손을 꼭 잡고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는 것. 쉽게 사랑도 주고 쉽게 헤어지지만 나 그대에게만은 나의 별을 보여주는 것. 흘리던 시절부터 오래 꿈꿔오던 일, 그 꿈을 난 이루고 말래. 밤하늘에 취해 흔들리는 사람들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나
과 욕심 과장한 심해 우리 사랑 떠나려 한 적 있지 시작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아버렸네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여기까지 유치한 나의 사랑 얘기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워라 그대 언젠가 저거를 내가 따라길래 네, 타카피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사실 타카피라는 이름은 몰라도요, 이 보컬의 목소리는 기억들 하실 거예요. 워낙 독특하기도 하고, 네, 좀 색깔이, 예, 네,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닌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성이 닭이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사실 수가 없는. 그래서 뭐, 카랑카랑한. 네, 비염 때문에 원래 비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세요. 콧소리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사이 그 비염을 앓으면서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독특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아, 오히려 그게 덕이 됐네요. 예. 아, 그렇죠. 엇비슷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이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타카피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예, 치고 달려라라고. 치고 달려. 야구 팬들이면은 네. 다 아시는. 앞서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야구 팬이라고 최근에 뭐 어떤 SNS로도 자기 이번에 어떤 모 야구팀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 3집 앨범에 MBC 청룡이라는 네. 노래도 있고요. 오, 옛날에 있었던. 네. 예전에 뭐 또 마이너리그 스타라든가 사실은 그래서 그 치고 달려라라는 그 노래가 유명해진 계기가 어떤 K본부의 어떤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야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프로그램에 삽입되고 또 거기에 출연하셨던 어떤 연예인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타카피가 치고 달려라라는 노래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요. 그 뒤부터 이제 매년 2008년부터 매년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해서요. 최근에 발표한 버전은 이제 예전에 그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또 밴드 네. 그 밴드 보컬 그 유수연 씨가 참여하신 그런 버전으로 또 새로 싱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타카피도 사실은 또 K본부의 탑밴드에 출연을 했었죠. 다 K본부네요, 그죠? 아 근데 이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네, 게 그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네. 저도 뭐 딱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K본부가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죠. 뭐. 거기서 다 나가셔서 또 그러니까, 하필. 네. 예. 하필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타카피가 뭐랄까요, 목소리도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소리 자체도. 그렇죠. 사실은 뭐랄까요, 이 타카피가 원래 펑크 밴드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펑크색이 좀 옅은 그런 밴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펑크색이 옅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밝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발랄한,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어떤 청년 실업 같은 거 노래한다든가 네네. 그런 부분에 분명히 초점을 두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떤 부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뭐 깨부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는. 그렇죠. 그리고 또 슈퍼스타 같은 노래 그런 노래들 네, 맞아요.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슈퍼스타다. 네. 뭐 어떤 정말 희망을 북돋아주는 본인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맞아요. 그런 어떤 밝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펑크 밴드면서도 펑크 밴드스럽지 않은 그런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즐거워지고 듣고 있으면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는 스매시라는 곡도 있고 그렇죠. 해뜰날을 또 불렀어요, 이분들이.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정서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이분들이 신나게 하는데 역시 경력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어떤 무게를 체험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어떤 그러면서도 어떤 페이소스라고 할까요?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이 쫙 묻어 나오는 게 또 그런 반전의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타카피. 유쾌한 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다음 뮤지션으로 넘어가야죠. 어떤 예. 곡 들을까요? 2009년에 발표한 5집에 수록되어 있는 글로리 데이즈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미친 듯이 몸부림쳐봐도 뒤로 가는 것 같은 나의 삶 시작은 있었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너의 꿈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맘 짙은 날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를 10여 년 아침이 밝아오면 수산 날이라 기다림을 알게 됐을 때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미안함 나의 꿈에 대해 서운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불안함 그래도 주먹불끈 다시 삶 한 발 더 내디딜 때에 뛰어오를 때에 떨어져 날릴 때에 하지만 불안듯이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 아침이 밝아오면 수산 날이라 기다림을 알게 됐을 때 Hell, hell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My glory day My glory day 네, 앞서 타카피의 음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밴드. SNS에서 저도 간혹 봬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뮤지션으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뮤지션은요. 네. 이게 참, 좀 소개해드리려니까 사실 또 제가 좀 숙연해지네요. 네. 아이고, 2010년에 지병으로 음, 좀, 천국에 지금 계시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 네. 네. 그때가 2010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뮤지션이에요. 우연찮게. 그렇죠. 아하. 그랬는데 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더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2003년에 첫 번째 앨범 발표하셨는데요. 그때 지금 많이 기억들 하시는 절룩거리네라는 네. 노래가 그때 MBC 라디오에 있었던 고스트 네이션 신해철 씨가 진행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그 인디 차트라고 해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어떤 순위 어떤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절룩거리네가 5주 연속 1위를 찾으면서 그렇군요. 또 그 바로 다음에 또 그 앨범에 수록된 스키다시 내 인생이라는 노래가 마치 진짜 무슨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 1위를 이렇게 자기 곡을 이렇게 막 바꿔놓듯이 네.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일단 노래가 절룩거리네도 그렇고 스키다시 내 인생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비루함, 그렇죠. 찌질함 이런 걸 표현한 가사가 없었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그냥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저는 나를 연애하게 하라 이 노래도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그 노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서요. 또 그 GMF 페스티벌에 어떤 주제가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한국의 엘리어 스미스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포크 네. 포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라든가 어떤 김광석, 포스트 김광석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극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네. 또 음반 활동도 더 활발해졌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나중에 후일담으로 또 웃긴 얘기라서 또 애매하게 가슴이 짠해지는데요. 네. 자기가 본인이 이제 그 EBS에 나오는 그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TV에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런 어떤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푸근하게 생기셨던데요, 뭐. 아, 그렇죠. 네. 굉장히 푸근하셨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앨범 나온 다음에 2004년에 또 앨범을 내셨는데요. 소포머 징크스라고 본인이 또 어떤 앨범의 어떤 미래를 예견한 듯한 그런 제목을 약간은 전작보다는 어떤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네, 전작이 어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적나라한 가사들이 좀 없어지고 좀 다른 내용으로 좀 패배자 정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보편적 일상을 노래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실망을 하셨나 봐요. 예전 좀 달라지니까. 절룩거리네 같은 노래를 사람들이 원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실망을 하셔서 조금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흥행에는 조금 덜 흥행이 됐고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어떤 2집 스코어링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계속 3집 또 3.5집 3.5집이 사실은 3.5집 제목이 전투형 달빛 요정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전투형이라는 어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자신의 분노를 굉장히 표현한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앨범이 아쉽게도 이제 달빛 요정님의 마지막 앨범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11월 1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그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서 또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열심히 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너무 이른 어떤 그 죽음이었죠. 자, 그러면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노래 첫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꼭 이 가을에 들어보고 싶네요.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나를 연애하게 하라. 언제였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봤던 때가 나를 떠나면 다들 행복해져 나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심각해졌는데요. 그죠? 네, 그렇죠. 약간 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고 또 그를 기억하면서 음악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렇죠. 뭐 분위기 반전 네. 귀할 겸해서 네. 야구 얘기로 또 야구. 예. 얼마나 좋아하면 이름에도 이렇게 야구를 넣었을까요? 사실은 앨범 제목도 그렇고 네. 앨범이 인필드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또 3집 앨범 제목이 굿바이 알루미늄인데요. 네. 이게 아마야구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썼는데요. 네. 그 야구할 때. 깡 하는. 깡 하는 그. 아이고 바로 받아쳐 주셔서. 일본에 그게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굿바이 알루미늄. 이제 추억의 알루미늄 배트가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분은 정말 야구에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어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팀 이름 LG 트윈스의 굉장히 팬이라서요. 네. 뭐 2007년도에는 그의 프로야구 티켓을 가져오면은 자기 공연 관람비를 50% 할인해 주겠다라든가 또 1집 수록곡에 1집에 수록된 자기 본인 이름과 같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네. 그 노래 사실은 그 LG 트윈스 출신이었던 그 투수 이상훈 씨 네. 굉장히 좋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헌정 어떤 노래로 어떤 발표를 하려다가요. 그때 이상훈 씨가 그 SK라는 팀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어쩝니까?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화가 나셔서 그냥 헌정 안 하고 그냥 앨범에 싣는 걸로. 아, 그랬군요. 요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야구를 어쩜 이렇게 좋아하죠? 예. 와. 또 야구 말고 정말 달빛 요정의 어떤 뭐랄까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인디적인 정말 레코딩에서부터 사실 레코딩은 다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들은 사실은 다 다른 쪽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분은 전 앨범을 모두 직접 본인이 직접 통신 판매를 혹은 이제 네. 그 홍대 부근에 오시면 이제 홍대로 직접 배달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인디적인 어떤 그런 판매 방식을 확립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분 외에는 거의 안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고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생전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한 달에 먹고 살 만큼 딱 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 정말 사명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혹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팬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셨던 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가 떠난 그 이후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화제가 됐던 게 추모 공연이었잖아요. 예. 바로 2011년 그 1월 달에 벌어진 공연이었는데요. 그 나는 행운아라는 타이틀로 해서 정말 홍대 앞에 있는 그 23개 클럽에서 98개 밴드가 동시에 이렇게 같은 시간대 공연을 해서 어떤 이진원 씨에 대한 어떤 추모를 했는데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이런 공연은 없었죠. 그죠. 한 뮤지션을 네. 이렇게 추모하는 경우가 없었죠. 지금도 사실 올해도 이진원 씨 돌아가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어떤 클럽에서는 꼭 달빛 요정 추모 특집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공연을 또 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뮤지션에 대해서 정말 거기가 이제 달빛 요정에게는 놀이터 같은 그리고 직장 같은 그렇죠. 학교 같은 그런 곳 아니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달빛 요정 이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홍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완전 정말 본인의 정말 집이자 학교자 그렇죠. 놀이터이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오랜 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친구이셨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추모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가장 홍대에서 밴드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뮤지션 분들도 굉장히 친해서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이번 어떤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음원을 가지고 또 마지막 앨범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음. 자, 그래요. 네, 이런 뮤지션이 좀
계속 있어줬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렇죠. 좀 아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음악으로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뮤지션이 정말 뭐 음악이 남으니까요. 정말. 응. 예, 그렇습니다. 네. 올 11월에는 꼭 다시 한번, 예, 역전말로 홈런에 또 음악을 들어봐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은,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의 행운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근홍 씨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